네, 안녕하세요. 미나와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미나리입니다. 2주 연속 미나리 고정 출연 이동현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네, 해설위원들이 3연전을 같이 하니까 같이 이렇게 리뷰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경기들을 3연전 쭉 보다 보니까 네. 뭐 할 얘기도 많고 그리고 저희끼리 모여서도 이제 뭐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좀 풍부한 얘기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특히나 오늘은 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주중 3연전 성적표부터 빠르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개 팀 가운데 LG, 두산은 시리즈 수입에 성공을 했고요. 롯데, 삼성, 기아가 위닝 시리즈를 챙기게 됐습니다. SSG는 이태양 선수가 선발로 나서서 잘해줬고 박혜민이 이제 타격감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죠. 생일날 데뷔 첫 선발승을 가져갔던 최승용 선수도 있었고요. 박세웅 선수는 공 9개로 세계 탈삼진 한이닝 최소 투구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피렐라가 수요일 경기 홈런 2방으로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가기도 했고요. 기아의 소크라테스가 끝내기 안타도 보여줬습니다. 정찬원이 퍼펙트였다가 한 번의 위기를 맞으면서 내려가는 경기, 또 박병호는 벌써 12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연패에 빠진 하나와 NC는 김인환이 4번 타자로 데뷔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꿈꿨지만 계속해서 연패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신민혁이 1승을 가져가면서 힘겹게 7연패에 탈출을 했습니다. 순위표를 좀 살펴보면 1위 SSG 그리고 9위 10위를 제외하고는 2위부터 8위까지는 한 4경기 차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화두로 꺼낼 것이 LG 트레이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좀 할 얘기가 많으니까 2부로 옮겨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차포를 떼고도 예상보다 더 잘 버텨주고 있는 팀들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표를 딱 보면요. 와, 이건 좀 신기하다 할 정도의 팀이 바로 두산입니다. 네. 정말 많은 선수들이 빠져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미란다 선수 빠져있고 김강률 선수 빠져있고 그리고 최은수 선수 하나로 버티고 있던 지금 두산이었었는데 곽빈 선수가 또 오늘 경기를 또 이후로 지금 또 허벅지가 아프다고 해요. 네, 못 그러면서 나와서, 엔트리가 또 빠졌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승용 선수나 지금 보면 박신지 선수가 또 새로운 얼굴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최승용 선수가 생일날 데뷔 첫 승을 했고 또 필승조 정철원 선수도 등장하는 모습 잘 던진다 하는 눈길을 사로잡았고 김동주 선수도 데뷔전을 잘 치렀습니다. 오늘 곽빈이 빠졌지만 대체 선발로 나섰던 박신지 선수도 데뷔 첫 선발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두산의 힘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퓨처스에서 감독들, 코칭 스태프의 소통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메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들이 적재적소에 올라오면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 또 김태형 감독도 오늘 경기에서도 승부처라고 봤을 때에 대주자를 꺼내면서까지 그런 작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지금 김태형 감독의 작전은 뭐 확실히 잘 맞아떨어지고 또 잇몸으로 잘 버티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위권 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두산 놀라운 것 같고요. 정말 젊은 투수 보는 재미가 쏠쏠한 두산이기도 합니다. KT는 현재 강백호가 아직까지 오지 못했고 라모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병호 선수가 올 시즌 좀 잘해주고 있으면서 현재 12홈런을 때려내고 있고요. 오늘 그런 장면은 좀 처음 본 것 같은데 박시영 선수가 갑자기 그 팔꿈치를 부여잡고 쓰러졌잖아요. 제가 저게 막 약간 인대가 터졌나 막 뚝 하는 소리가 들린 거 아닌가 했더니 뭐 이동현 해설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좀 안타깝게 바라보셨잖아요. 제가 2003년도 한 6월, 7월 경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SK 이제 전 SK 경기 인천 경기에서 팔꿈치 인대가 끊어지면서 그 공을 이제 받으러 가다가 제가 팔꿈치를 이제 부여잡고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약간 좀 그런 그 트라우마 저도 좀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때 좀 그 트라우마가 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사실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박시영 선수도 작년부터 빛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부상은 뭐 팀에게도 그렇지만 선수 본인에게도 가장 뼈아프기 때문에 저는 큰 부상 없이 빨리 회복을 하는 그런 작은 부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던 KT였고 기아와 만나서 기아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기아의 얘기를 해보자면 박동원 선수가 좀 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박동원 선수에 대한 이제 인터뷰, 그러니까 포수 리드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질문을 하던데 박동원 선수 효과가 어떤지, 그러니까 임기영 선수는 와서 좀 잘해줬는데 그 박동원의
포수 리드는 어떤지, 그리고 롯데에는 지시환 선수의 포수 리드는 어떤지 좀 이번 시리즈 좀 눈여겨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는 오늘 KT 경기 때도 전상현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공격적인 피칭, 그리고 피하지 않는, 타자와의 승부를 조금 피하지 않는 그런 공격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석에서도 공격적인 스윙을 하지만 상대편 타자를 상대했을 때 그 타자의 움직임을 상당히 잘 파악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네. 그래서 박동원 선수는 뭐 투스트라이크 잡고 유인구를 투구하는 것보다는 힘 있는 공이 있을 때 바로바로 승부를 들어가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임기영 선수가 초반 이닝이 좀 좋지 않았을 때 조금 더 낮게 투구하는 걸 유도를 하면서 그 유도가 결국은 또 긴 이닝 소화 능력까지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임기영 선수가 어떤 걸 잘 던지는지 빨리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리스 포인트를 가져가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조금은 좋은 공들을 뿌려주면서 뭐 임기영 선수 인터뷰 때도 그랬잖아요. 네. 박동원 선수의 리드에 맞춰서 투구하다 보니까 좋은 경기 내용이 있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믿음인 것 같아요. 네, 임기영 선수가 좀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범타 처리 유도를 하면서 21타자 연속 범타 처리 기록을 세우게 됐고, 또 기아 투수들도 1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사실 6연패 기간에도 투수들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사실 박동원 선수 합류 이전부터 좀 그런 기록은 좀 이어졌습니다. 사실 포수가 바뀌어서 잘 던진다라고 말하기에는 포수 리드에 대한 약간 이건 허상이다, 정말 좋은 포수가 오면 투수를 잘 조련한다,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영향을 좀 많이 끼칠까요? 그러니까 뭐 상대편에서 경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는데 어떤 공을 어떤 타이밍에 던졌을 때 효과를 보겠다라는 건 포수들끼리도 시뮬레이션 돌리거든요. 근데 박동원 선수가 상대팀이었던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들을 거의 뭐 완벽하게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발 자원들을 봤을 때에도 최근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부분 뭐 김미식 포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는 그런 공격적인 스타일, 그리고 맞춰져 는 카운트에 들어가면서 범타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박동원 선수가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고 그 선수들의 장점들을 잘 파악을 했던 것이 최근 기아가 이 선발진들이 좀 안정된 모습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환 선수도 굉장히 눈여겨보시더라고요. 사실 스파크맨이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스파크맨을 좀 조련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시환 선수가 제가 아무래도 스파크맨 선수가 4월 16일 KT 경기 때 제가 중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보셨구나, 자세히. 네, 근데 네네. 지시환 포수가 이 포구하는 자세를 봤을 때 조금은 상체가 좀 서 있었어요. 네. 근데 그만큼 스파크맨 선수의 150km에 대한 그런 공을 포구하기 위한 자세이기도 했었는데, 또 지난 또 5월 10일 NC 경기 때에는 포구하는 자세가 상당히 낮았어요. 오른쪽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낮게 던지라고 유도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던지는 체인지업, 그리고 슬라이더까지 사실 헤드샷으로 태어나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좋은 투구를 보여줬어요. 오늘요? 네. 아니 스파크맨 선수가 뭐 11일, 네, 그죠? 어제. 네. 그때까지는 상당히 좋은 투구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가장 힘을 보탰던 건 지시환 선수의 그런 포수 리드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취향 아닙니까? 낮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뭐 공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쪽이 좋고, 네. 일단은 스파크맨 선수가 살기 위해서는 뭐 투피치 유형이기 때문에 공이 높게 됐을 땐 장타를 허용당하고 안타를 많이 맞지만 결국 낮은 쪽이 형성되면서 땅볼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시환 포수의 그런 순간순간 판단력, 이 투수를 어떻게 잘 던지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리드들 상당히 조금 눈여겨봤어요. 그 개인적으로 선수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포수 유형은 누굴까요? 실명 거론도 좋습니다.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김태균 포수, 예, 뭐 김태균 포수가 포수에서 이게 투수를 리드하는 데 있어서 만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제일 크죠. 사인 내면 선배보다 공이 후배가 흔들리죠. 편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조인성 그 전 코치도 있지만 네, 이승영 그 전 코치. 예, 옛날 코치. 네네. 예, 별로 제 스타일 아니고요. 뭐 김태균 선수가 그래도 지금 최근에 또 갑자기 이거 되게 까는 얘기인데 조박가 생각나는 조박가.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맨날 바깥쪽만 던지려는 그죠. 거야. 안타 맞으면 내가 공이 죄송합니다. 몰렸대. 바깥쪽인데. LG 팬들이 되게 싫어하는 이야기죠. 네. 미안합니다. 예. 아무튼 좀 투수 유형이 좀 이게 자기가 막아줄 자신이 있다 해서 낮게 던지는, 그렇게 뭔가 이게 나를 믿고 던져라는 그런 유형의 포수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박동원 플러스 지시환의 움직임, 박동원 선수의 공격적인 스타일과 지시환 선수가 이렇게 낮게 리드해주는 그런 유형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선수를 이렇게 좀 모아놓으면 사실 뭐 양의지 선수 자, 지금 약간 옆으로 샜는데 많이 사실 샜네요. 스파크맨은 결국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볼 때는 사실 롯데도 이제 좀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더는 기다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6경기에 3.2이닝이에요. 평균 이닝 소화 능력이. 아, 5이닝을 못 채우고 있네요. 네, 못 채우고 있고 그러면서 나균환 선수가 뭐 거의 애니콜이에요. 매일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균환 선수의 피로도가 쌓일 수 있고 또 잘 나가고 있는 롯데의 지금 이 순위권에서 네. 나균환 선수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불펜이 좀 헐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서준원 선수가 롱릴리프 역할을 해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나균환 선수만큼 이 긴 이닝 소화 완벽하게 해준 투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균환 선수나 서준원 선수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롯데 성민규 단장이 좀 칼을 좀 꺼내 들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올 시즌 롯데 응원하는 거 많은 분들이 아셔가지고 저 반응 롯데 좋던데요? 성민규 단장님 빨리 좀 바꿔주세요. 지금 더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마음이 급해요. 이번에도 수입하고 갔어야 됐는데 아쉽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렇게 망설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지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사실 박세웅 선수가 올 시즌 진짜 놀랍잖아요. 지금 너무 롯데는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네. 네, 롯데 마운드는 스파크맨이 유일한 흠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거기에 박세용 선수가 뭐 거의 국내 선발 1선발급으로 그쵸. 그 이상으로 던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박세용 선수는 자꾸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 자꾸 이 펑크가 난다. 이제 그랬을 때는 빨리 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롯데가 워낙 잘하고 있는데 박세용 선수의 그 투구만을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네. 뭐 물론 외국인 다른- 원투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빨리 교체를 가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마운드가 더 안정되고 또 타석에서도 지금 이대호 선수가 많은 안타를 또 만들어주고 있고 한동희 선수 주춤하긴 하지만 또 체력적으로 조금 지금 어느 좀 정도, 주춤하죠. 네, 5월에.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의 기회가 있고 상위권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봤을 때에는 지금 스파크맨 선수 빨리 교체를 알아봐야 되지 않나. 네, 사실 박세웅 선수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조금 이제 연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동기부여가 돼야 하는 올 시즌의 동기부여를 좀 잃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회 3구 3진 3번으로 한 이닝 최소 투구 탈삼진 기록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박세웅 선수가 상무를 가는 나이가 이제 딱 올해까지거든요. 이렇게 네. 된다면 사실 이제 뭐 면제 기회는 많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올 시즌 박세웅 선수의 성장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도 사실 아시안 게임이 연기가 되면서 실망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올림픽 가서 뭘 했어야 됐는데. 그럼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일단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에서 네. 저는 팀을 위해 던지고 있는 박세용 선수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이 쓰일 수 있고 또 군대 문제가 분명 머릿속에 맴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티내지 않고 본인의 역할 그 이상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전 박세용 선수가 이제는 롯데의 정말 에이스의 그런 자질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주중 3연전의 흐름을 조금 짚어봤는데요. 뭐 LG는 뭐 하나와 NC를 만나서 6연승, 두산은 젊은 투수들 보는 재미로 지금 3위에 있고 롯데가 위닝 시리즈, 삼성도 아주 신나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를 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뜨거워질 것 같은, 아직 안 뜨겁습니다. 아직 좀 잠잠한데 뜨거워질 것 같은 트레이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에 대한 트레이드를 조금 뭐 분석을 해볼까요? 뭐 아무래도 선발 투수가 필요한 또 장타자가 필요한 그런 팀들이 최근 좀 핫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예고했는 LG LG 래요, 트레이드에 LG. 대한 네, 이야기를 LG 요. 2부에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날게요.